여러분 과제 들으셨죠? 어렵지 않은 과제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이렇게 뽀개서 내재화하려면 여러분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그 흐름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조화되어져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 이해관계에서 어떻게 무엇이 주고받고 어떤 데이터가 가고 어떤 정보가 가고 어떤 돈의 흐름이 가고 물건이 가는지에 대한 그 흐름, 물건과 돈과 그때 얘기했었죠. PPMIT, Product, People, Money, Information, Time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누구한테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잠깐 설명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체가 있어요. 사람, 회사, 매장, 스마트폰, 돈, 정보, 시스템, 기타, 물건. 요거를 표시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도해한 거예요. 도형.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회사는 이렇게, 매장은 이런 이모티콘으로, 스마트폰은 이렇게, 돈, 정보, 각각 다른 이모티콘을 써서 실제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흐름,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 물건의 흐름, 동그라미에다가 화살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물건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건이 가는 거겠죠. 돈의 흐름 마찬가지예요. W자라는 이 돈의 흐름, 요 이모티콘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물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정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네모 박스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고, 그 안에 제휴는 쌍방이니까 쌍방간에 화살표가 있는 것을 제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종속관계 A와 B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B는 A에 종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물건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의 흐름, 정보의 흐름, 돈의 흐름,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실제로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작년에 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조금 돕고자 제가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식으로 도입한 것들을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록체인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또는 돈,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투자라기보단 투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광풍이 불었어요. 2년 전에. 근데 지금 많이 좀 사가들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블록체인은 기술이에요. 기술인 거고, 이게 왜 암호화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과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공익적 기술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기술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선재라고 하는 그라운드 X의 카카오에서 만든 회사죠.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 보면은 충분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UNWFP죠. WFP에서 빌딩 블록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자, 빌딩 블록 프로젝트가 뭐냐 잠깐 볼게요. 취약계층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나눠줘야 돼요. 그쵸? 취약계층 가족들한테 구호 음식과 구호금이나 지원받은 내역들을 실제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누군가가 탈취를 하고요. 중간에 누군가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낸 구호금과 우리가 낸 후원금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게 마땅한데 누군가가 도둑놈이 있고요. 누군가가 다른 정도로 슬쩍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내역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인증하고 기록을 하면, 왜 블록체인은 위변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중앙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P2P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가 데이터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추적되도록 한다면
취약계층들한테 이 모든 구호금과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후원금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아니면은 후원과 기부를 갖다 관장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했어요. 자, 아까 했던 페인포인트 분석 잠깐 또 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가 가족이 아프면은 그 가족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환자와 보호자의 페인 포인트는 뭐예요? 환자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내 병을 누군가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내 병을 완치시켜줬으면 좋겠다. 보호자도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내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협진을 하잖아요. 혼자 하지 않아요. 다양한 의사, 그 과가 다른 의사들이 같이 모여서 협진을 통해서 내 병세가 정말 호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더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 개인정보니까 내 의료 데이터가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도 있겠죠. 다양한 페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 안에는 고통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간병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긴 하지만 단편적으로 썼습니다. 여러분이 원래는 이거를 다 써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병원과 의료진의 페인 포인트는 뭐예요? 다양한 환자의 데이터와 사례를 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을 해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어쨌든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환자를 치료하기 어렵고 협진하는 것이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완치되었을 경우에, 그쵸?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빠르고 정확하게 완치되었을 경우에는 급여받는 것 그 이외에 보상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환자는 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돈 얼마든지 낼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보험회사하고 제약회사는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보험회사뿐만이 아니라 제약회사도 어려워요. 제약회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수많은 임상,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그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고객들의 건강을 선행관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 난 이후에, 아프고 난 이후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은 보험회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경우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신약 개발, 그리고 치료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정부 보건당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의료 당국들은 실제적으로 이 돈을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마땅하긴 하지만 그 비용들이 너무 나가면은 실제로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불되는 게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한 국민의 삶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러한 이 페인 포인트가 각 그룹마다 다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페인 포인트?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이걸 잘 믹싱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PSR이었잖아요. 그죠? PSR을 만들 때에는 실제적으로 시스템화시키고 구조화시키고 믹싱을 해서 융합을 시켜야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든 바보 같은 그런 기업의 사례를 제가 구조화시켜 봤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의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요거는 정보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이다. 환자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뭐예요? 의료비가 증가하고 병원마다 다른 처방, 난치병, 희귀질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환자들. 이 환자들이 그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누구한테? Simply Vital Health라는 회사한테.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예요. 이 회사에게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하면은 이 회사는 환자들한테 뭘 줘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토큰을 주는 거예요. 토큰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암호화폐가 되겠죠. 토큰을 갖다가 제공을 하면은 세 번째,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의료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기술로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래서 유전 정보와 병원에서 검사받은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화해서 환자의 데이터가 보존받고 위변조되지 않고 다른 데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죠. 대신에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 데이터는 이 회사에 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병원들이나 제약회사, 보험회사 또는 정부가 될 수 있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뭘 합니까? 데이터를 요청하는데 그 데이터를 요청할 때 공짜로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토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발행하는 토큰, 암호화폐를 먼저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먼저 구매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게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암호화폐를 갖다가 사고 그 암호화폐를 지불하고서는 그 대가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데이터를 갖고 뭘 하겠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양질의 좋은 데이터를 실제로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고 신상품을 개발하겠죠.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 환자들이 쓸 수 있게끔 이 병원과 제약회사 보험회사들이 만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다시 환자한테 팔겠죠. 그럼 환자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희귀병을 치유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한 이 회사들에게 토큰을 지불하면서 토큰으로 여기서 받은 토큰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토큰으로 결제를 해서 자기가 또다시 자기한테 혜택이 올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했더니 그 데이터를 제공한 대가가 토큰이었고 그 토큰으로 나한테 실제로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내가 토큰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태계를 키우는 게 블록체인 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 제공한 대가를 또 이 안에서 토큰을 쓰고 결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시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내준 과제가 있잖아요. 아까 블랙틴과 유사한 플랫폼 기업들, 그 플랫폼 기업들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하셔서 그들이 어떤 데이터를 실제로 게더링 하는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비즈니스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화 시켜보세요.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흐름도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런 수익이 나고 이런 곳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자, 빠이빠이.